이번 시간에는 회계기준 공식 문서를 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정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 수업을 만들고 있는 저도 회계의 전문성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뜨끔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식 문서예요. 자, 공식적인 회계 기준 문서를 찾는 법을 살펴봅시다. 회계기준원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 회계 방법을 통일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국제적인 회계 기준과 한국의 실정을 반영해서 한국 내에서 사용할 회계 기준을 만들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자, 한국회계기준원에 보시면 회계기준이라고 첫 번째 메뉴가 있고요. 그 중에 먼저 봐야 될 거는 회계기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1번부터 3번,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이거나 아니면 소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3번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회계기준 여기 있어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큰 회사라면 일반 기업 회계기준, 그것보다도 더 큰 회사라면 코스닥에 상장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이 IFRS거든요. 그걸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에요. 그리고 비영리단체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이 이제 표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표준 문서를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곁들여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PDF로 클릭해서 한번 열어봅시다. 자, 저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열었습니다. 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요. 큰 회사들을 위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소기업에서 채택해서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경량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문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목차만 쭉 봤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파고드는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목표도 없는데 위에서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는 그건 우리 뇌가 싫어해요. 뇌를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목차만 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1장 총칙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계정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게 2장이고요 3장의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4장의 자산부채 평가는 자산과 부채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자산부채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5장의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 수정은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걸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자본거래는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또 주주들의 어떤 권리에 따라서 배당을 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특수거래는 특수한 거래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하는 형식의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문서들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석, 주석은 뭐냐면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제표에는 숫자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정보들은 주석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에 어떤 걸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각각의 조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알면 나중에 찾아올 수 있지만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찾아오지 않게 되니까요. 자, 이것만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해설서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를 구경해 봤어요. 축하드립니다.